그러면 두 번째 게스트분을 모시겠습니다. 인천의 지역 특화 자산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인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의 윤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지역 자산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연구원님께서 이 단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명확하게 정의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 지역이 가진 자산이라는 뜻이죠. 넓게 말하면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구성 요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지역의 정체성이나 장소성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건축물이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물리적인 자산, 또 이제 자연환경이나 경관 같은 환경적인 자산, 또 유무형의 역사적인 자원이라든지 문화예술 자원 같은 건 역사문화 자산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지역 공동체나 공동체가 가진 규범, 신뢰 같은 건 사회적 자산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이 가진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 자산을 발굴해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의 비유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이 도시도 지역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발전을 할 때 조금 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재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누굴 위한 도시재생이냐거든요. 네. 누굴 위한 것일까요? 글쎄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지역분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익숙하고 쉽게 공감이 가죠. 연구원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떠오르기로는 뭐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혹시 인천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인천 강화도에 왕의 길이라고 있어요. 이 조선시대 철종이라는 왕이 계신데 이제 네. 원래는 왕족이셨는데 집안이 영모를 꾸몄다라는 혐의를 받고 강화도로 귀향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계셨는데 이 전에 임금이셨던 헌종이 후사가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추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분이 살고 계신 강화에서 이제 도성인 한양으로 떠나시던 길입니다. 그러면 원래 왕족인데 농부로 지내다가 다시 또 왕이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장소에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강화 선성부터 용흥궁, 고려 궁지까지 이어지는 한 500m 정도 되는 길인데 이 짧은 코스에 강화도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왕의 길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 외에도 어떤 독특한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을 하거나 또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거나 뭐 장소성이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 자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 가진 지역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바다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이 중구 내항 일대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재나 문화시설 또는 뭐 축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음 1977이나 재물포구락부 상상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음 1977은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네, 이음 1977은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197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음 1977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원래는 개인을 위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럼 인천시가 매입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이 역사적이고 건축적인 가치가 담긴 건축물을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고요. 최소한의 리모델링만을 거쳐서 시민분들께 개방을 했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청년문화기획자 모임이라든지 지역예술단체를 위한 연계 사업에 활용도 하고요. 또 이제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일반 대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건축, 인문학 강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 김수근 건축가가 직접 설계한 공간에서 인문학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천 주민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또 제물포 구락부는요, 이 구락부라는 말이 일본 말로 클럽을 가리키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1901년도에 외국인들을 위한 사교장으로 쓰고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교 클럽입니다. 현재는 인천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락부라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원래는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처럼 굉장히 여러 외국인들을 위한 사교의 장소로 쓰였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인들만을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됐었고요. 이제 광복 이후에는 여기가 인천 시립박물관 같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사업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인천이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사교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함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시나 관람 같은 여러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여기 스탬프 투어가 있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방문하세요. 확실히 역사적인 스토리가 가미되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알고 가서 봐야 더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근대 건축물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네. 진짜 기대가 돼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상 플랫폼도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복합문화 공간인데 1970년도에 인천 내항에 지어진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고요. 이곳이 이제 아시아 최대의 규모이기도 해서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수 미술뿐만이 아니고 기획 전시나 팝업 전시 공간도 있어서 이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요. 또 지역 내 고용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 팝업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미디어 아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순수 미술, 미디어 아트 그리고 뭐 팝업 전시 공간 이렇게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네. 주말에 한번 친구랑 놀러 갈 만하네요. 네.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실 곳이 있나요? 캠프마켓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캠프마켓, 캠프와 마켓? 어떤 공간이죠? 네, 캠프마켓도 최근까지 시민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공간이고요. 이제 2023년도에 완전 환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네. 이제 조선시대에는 충정공 민영환의 수유였다가 이게 친일파의 손에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여기가 조선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군용지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병참기지라든지 어떤 사격장 같은 걸로 활용하다가 이제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이 지역을 미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토였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작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의 환원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둘러싸는 인천 시민 관광순례나 단식농성, 천막농성, 1일 시위처럼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과 2019년도에 부분적으로 반환이 됐고 2023년도에 이제 완전 반환이 됐습니다. 우리 땅인데 이제라도 밟아볼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캠프마켓은 이제 공공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 또 이제 식물원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또 문화공간, 전망대, 그리고 이제 피크닉도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또 변모를 하면서 정말로 시민분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산책하기 참 좋잖아요. 그쵸. 숲세권이란 말도 있고. 맞습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겠죠. 혹시 자랑하시는 건가요? 인천 주민이라고? 네. 부럽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근대문화유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윤관사라고 인천구 시장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천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곳이고요. 근대 역사가 어렵다고 많이 느꼈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스토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인천 주민들의 특권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시장관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도에 지어진 주택인데요. 여기는 이제 일본식 구조의 주택에 서양 건축의 형태가 결합된 그런 단독주택이고요. 광복 이후에 이제 인천시의 시장관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66년까지 총 6분의 시장님들이 여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77년도에 이제 일반인이 매입을 해서 일반인을 위한 단독주택으로 사용이 됐고요.
이제 이 부윤관사가 신흥동에 위치를 하는데 네. 이 신흥동 일대가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이 부윤관사도 철거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제 매입을 추진을 했고 2020년도에 소유권을 확보를 했고요.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시민분들께 개방을 했습니다. 보존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긴담 모퉁이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합창이나 요가, 음악 감상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시민 강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냥 가서 예쁜 정원 보시면서 담소 나누셔도 좋습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한 잔 마시는 것도 참 좋겠네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인천은 정말 살아있는 이 근대 역사의 상징이에요. 인천이 근대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 만큼 이렇게 근현대사에 관련된 지역 자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재생 계획도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잘 설정이 된다면 인천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매력적인 지역들로 재탄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진짜 관광해서 볼 게 많을 것 같고요. 네. 연구원님 오늘 촬영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담아낼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 이렇게 기회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도시재생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입장에서 지역 자산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에 녹일 수 있나요? 라는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촬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인천에 대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